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 보격이 머니투데이 더 리더의 정민규 기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도 여전히 전국은 어수선합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과거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가던 청음 김상헌이 시절이 하수상하다라는 말을 시조에 읊었어요. 요즘 제 마음이 그러네요. 전쟁통은 아닌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마치 내전을 방불케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정도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졌다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됐죠. 그런데 조국 대전 이후에 또다시 검찰 개혁과 맞물리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여전히 대한민국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그 이슈에 관해서 한번 깔끔하게 뽀개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수처 대격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대격돌. 네. 사진 예술이네요. 네, 왼쪽엔 태극기가 나부거리고 있고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 태극기가 모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성조기는 왜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설치하라 공수처라고 나와 있죠. 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찬반 집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조국 전 장관 수호냐 퇴진냐를 놓고 붙었던 그러한 장외 집회의 대결 양상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외쳤던 세력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가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퇴진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측에서는 공수처 반대를 명분으로 걸며 더 강력하게 더 나아가 정권 퇴진이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2 공수처 대격돌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수처란 무엇이고 왜 세워야 하는지, 왜 세우는 걸 반대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갑니다. 자, 공수처란 무엇인가? 일단 사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을 넣어놨고요. 공수처의 의미 한번 간단히 짚어보겠죠. 네, 공수처라는 것은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이름입니다. 명칭 자체는 줄여서 공수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철진한 색깔론, 아주 여러분들의 귀를 짜증나게 하는 색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산당 수호처다, 이런 식으로 정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저열한 논의는 좀 뒤로 빼고, 왜 검찰개혁에 있어서 공수처가 화두가 되고 공수처 관련해서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겠죠. 공수처는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입니다. 그럼 모든 조직이나 단체나 정당이나 이름에서 함의하고 있는 게 매우 많죠.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자라는 기구입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수처 말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도 벌써 들은 지 대학교 시절부터 들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공수처가 언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지난한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네, 뒤로 갑니다. 23년의 역사라고 되어 있죠. 최초는요, 96년 참여연대에 의해서 사회적인 담론 형성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15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시작됐습니다. 15, 16, 17, 18, 19 계속 공수처 법안 발의는 나왔고요. 특히 98년에는요. 당시 신한국당 대표였던 이회창 전 대선 후보, 이회창 씨가 공수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적극 추진했었고요. 2012년, 2016년 지금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전신에서도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나서며 현 야당, 과거 여당 소속 수많은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서명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3년 만에 이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서 우리 사회에서 이 공수처가 과연 설치될 것이냐?
그 귀추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제가 이렇게 역사를 한번 짚어본 이유는요.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요. 상당히 강렬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검찰개혁의 여망은 강렬했다는 것이고요. 이 여망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장기간의 군부 독재. 그 이전의 역사는 제가 잠깐 빼겠습니다. 장기간의 군부 독재에 의해서 쌓일 대로 쌓인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세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시대적 요청이 이미 23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죠. 전 여기서 이 얘기 한 번만 해보고 싶네요. 정의를 세우고 공정함을 세우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것은요, 사회적 자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즉,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튼튼한 사회적 자본의 근간을 만들며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그들의 부정과 비리 행위에 대해서 엄단을 기해서 수사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부응을 못한 것은 오히려 정치권이죠. 이유는 뭐죠? 당리당략,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해관계, 거기다 또 하나, 정치 현장, 여의도 현장에서 항상 벌어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껴서 처리해달라.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공수처 법안, 공수처 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안타깝지만 역사의 누더기로 전락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부처나 결국에는 본질과 취지, 최종적인 목적, 여기에 주목을 해야겠죠. 우리들은 공수처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요. 앞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공수처 대격돌 여야 간의 쟁투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현재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요,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원론적으로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공수처 세워서는 안 된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요, 검찰개혁 싫어, 더 나아가서 문재인 싫어, 민주당 싫어, 이 정권 싫어, 개혁 싫어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화내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건 생략하는데, 자, 공수처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대선 공약이었고요. 네, 이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선거법과 연계를 해서 패스트트랙 안에 태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당시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여야 포함 4당 공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패스트트랙 안에 태워서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자유한국당하고는 충돌이 예상됐고 싸웠고요. 지금도 이 패스트트랙,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규정에 의해서 민주당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28일 날 끝으로 29일이면 이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또 현장 정치에서 맞물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미당 내 일부 세력과 자유한국당 간의 이른바 보수 대통합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어그러질 경우에는 민주당의 전략대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공수처 법안이 처리될 확률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단 패스트트랙 처음 시작할 때부터 충돌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담아둔 것이고요. 이제 우린 뭘 봐야 되죠? 그럼 여당은 왜 추진하는지, 야당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대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 번쯤은 짚어봐야겠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짧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당은 왜 추진하나?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인영 대표께서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는 지금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자, 여당이 왜 추진하냐라고 할 때는요, 역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검사 비리는 누가 수사할 것이냐. 예를 든다면
과거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지금 야당의 주요 정치인도 검사 시절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확인되고 있죠.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고 비리 및 범죄 혐의가 상당히 유추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탄식이 있었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즉,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요원하다.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철저해야지만 공정한 국가, 정의로운 국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요. 이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우리 역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느 시대나 이 문제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본질에 있어서는 누구나 찬성할 만한 의견이고 올바른 의견인데 방법과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팽배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요즘 버전으로 얘기할 때 정치사건이라고 하죠. 이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는 누가 했냐면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의금부에서 했어요. 의금부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의금부에서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붕당 정치가 지나치게 변질돼 버리고 나서는 의금부의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당시 야당에 해당되는 붕당 측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의금부 이외에 국청이라는 왕이 직접 친히 친국하는 그러한 절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지나치게 수사 과잉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나중에 결국 의금부로 통폐합돼 버립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결국 고위공직자의 비리, 권력형 비리,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 여부, 수사의 방법, 수사의 강도,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화두가 돼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잡다단한 현대사를 겪은 나라에서는 개혁 성향의 정당이 집권해서 개혁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과거의 적폐를 처리해서 올바른 나라, 올바른 국가,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정치 이상을 갖고 있는 정당은 언제나 이러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라의 기본이 설 것이며 고위공직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멸사번공할 때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은 튼튼해질 것이고 정치가 맑아지고 정치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 끝에 공수처 설립이 과거부터 강력하게 제기되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야당은 왜 반대하는지 한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자, 야당은 왜 반대하나? 삭발하셨는데 머리가 빨리 자라셨네요. 예, 숱도 참 많으시고요. 네. 야당은 왜 반대하냐면요. 야당은 이렇게 보는 거죠.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것이다. 이게 본질적 의중이죠. 현 정권이 과거의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야당을 정치적으로 올가매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의도입니다. 근데 명분은 뭐가 있냐면 옥상옥이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일부에서도 주장이 되고 있죠. 금태섭 의원이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장 옛날부터 했었고요. 기소권, 수사권에 있어서 이렇게 법무부의 관할조차 받지 않는 특별한 공수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줄 경우에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죠. 즉, 지금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 입맛대로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싶을 때는 공수처를 동원해서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좌파 독재다 라고 규정하고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시각의 첨예한 차이가 엿보이죠. 사실 본질은요. 우리 현대사에서 과거의 구집권 세력과 지금 집권 세력의 역사를 지켜보는 과정, 미래를 설정하는 비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즉,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개혁을 외치는 세력에서는 청산, 개혁, 적폐를 청소하자, 사회를 개혁하자,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세우자라는 시각이고요. 과거 구기득권 세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요, 과거의 역사를 모두 다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형사적인 방법만으로 역사를 단죄하고 단절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에 반대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라는 본질적인 시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유를 짧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은 공수처 설립에 불쏘시개가 되었을까? 네, 여기서 제가 이 제목을 넣어본 이유는요. 조국 전 장관께서 퇴임하시면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그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나오는 태도와 속도를 볼 때는 이 불쏘시개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즉, 조국 전 장관 퇴임 이후 검찰개혁의 첫 번째 펀치로 공수처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나오고 있죠. 민주당의 전략대로 통과될 경우에 조국 전 장관은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공수처 설립에 테이프를 끊는데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전 장관 퇴진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강경했던 민주당 측에서 갑작스런 조국 전 장관의 퇴진 이후 지지 진영에서조차 실망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다시 한번 전국의 반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래 명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수처 법안 설립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돼 있죠. 자,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야당, 자유한국당은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장외 집회 대전은 조국 전 장관 퇴진 이슈가 있을 때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국회 안에서의 몸싸움과 국회 안에서의 대결 양상은 지난 4월달 양상 이상으로 치열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의 보수 대통합과 관련된 몸짓, 이 움직임이 자유한국당과 어떠한 시너지를 내느냐, 시너지가 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전략의 성패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 중에서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본회의 상정 이후에 어차피 표결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진영 간의 공조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는 표결의 직격탄을 날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향후 진행 과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첫 주 항상, 월요일 날 항상 민심의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립니다. 자, 리얼미터가 통계를 뽑은 것이고요. 자, 미세하나마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의 결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이후 최저로 떨어졌던 긍정평가가 다시 45%로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제 조국 전 장관 퇴진과 관련하여 보수 진영의 결집, 개혁 진영 내부에서의 실망으로 인한 중도 플러스 돌아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쇄되고 있다. 다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세력들은 결집하는 양상으로 당분간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주당 39.8%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리얼미터 조사 말고 조선일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상승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었죠. 네, 그런까지 제가 첨언해 드리면서 자, 오늘 이슈 뽀개기 첫 번째 공수처 법안 대전과 관련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역사 살펴봤고요.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